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한 5일간의 설 연휴를 잘들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설 연휴 기간 동안 또 이렇게 쉬다가 각자의 일과에 맞춰서 뭐 일을 시작하시고 또 뭐 전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며칠 쉬었다가 또 감을 찾는 등 그런 부분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은데, 시장이 그래도 다행스럽게 굉장히 뜨겁게 오늘도 상승을 이어가줘서 너무나 좋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뭐 종목별로 거의 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뭐 반등을 제법 해줬기 때문에 최근 시장 저 PBR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코스닥에 수급 블랙홀 현상이 발생을 했죠. 말 그대로 코스닥에 이 수급이 빠져나가고 코스피로만 집중적인 매수가 이어지면서 이 수급 불균형 현상이 좀 많았는데, 그래도 최근 4, 5거래일 동안 코스닥이 상당히 많이 반등을 해줘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반등의 이 업종과 종목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이번에 코스닥 시장을 들어올리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상당히 강력한 흐름을 보여줘서 시총 상위 종목군들 위주의 지수 끌어올리기 작업이 굉장히 많이 되었고, 그에 비해서 중소형주 단의 종목군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반등을 제 기준에서는 많이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장의 흐름은 보통 그렇죠. 시장이 급락을 하고 반등할 때는 시총 상위 종목군들 간 이후에 뭐 이슈에 따라서 중소형주들 뒤늦게 폭등하는 현상도 종종 발생을 합니다. 아니 거의 대부분 그런 현상이 자주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 뭐 내 종목군들이 반등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 구간에서 뭐 지수가 뭐 일정 부분 조정을 보이더라도 뭐 참고 인내하시면은 2월달은 나쁘지 않은 흐름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미국 시장 자체가 최근 AI 버블로 인해서 굉장히 급격한 상승을 많이 보여줬고, ARM 홀딩스 같은 경우 그렇게 시가총액이 무거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단 3거래일 동안 거의 90% 가까운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단기 조정이나 차익 매물은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참고를 해서 급등할 때 추격 매수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종목을 보는 지혜도 필요해 보이는 시장의 흐름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굉장히 시장 뜨겁게 상승을 해줬고, 특히나 이제 이번 상승 같은 경우에는 그간 엔비디아 이슈에서만 시장이 상승을 하다가 여기에 더한 ARM의 실적 발표 이후 이 시장의 이 IP 설계 자산에 대한 니즈를 확인을 시켜준 부분에 더해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의 호실적, 그 다음에 가온칩스의 뭐 실적 나쁘지 않은 상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러한 팹리스 기업들의 수주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황들까지 모두 기업들이 증명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현재의 AI의 확장이 곧 기업의, 특히나 IP를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수혜로 돌아가고 있구나 라는 걸 오늘 시장에서 일부 증명을 해 주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추격 매수는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그렇다고 안 볼 수는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이 필요해 보이고요. 또 기회에 따라서 또 좋은 구간에 오면 다시 재매수를 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글로벌 메가 트렌드적인 부분이고, 특히나 ARM 홀딩스 자체가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종목을 불과 2, 3일 동안 거의 90% 가까이 상승을 시켰다라는 것은 부단 우리나라 투자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모든 투자자들의 이목이 이쪽에 집중적으로 쏠리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특히나 주목하고 체크를 하고 봐야 될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반등은 역시 성장주의 폭발적인 상승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생각이 들고요. 시장 순환매가 그래도 작동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반도체
이어서 로봇 그리고 2차전지, 제약바이오 흐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판단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시장이 그런 거는 있을 거예요. 단기적으로 지수가 여러분들 뭐 들어가기 앞서서 지수를 한번 보고 넘어간다면 코스닥도 단기적으로 최근에 800포인트를 깨고 이때 두 번의 구간을 언더슈팅 구간이라고도 하죠. 여기도 언더슈팅 구간을 주고 나서 급등을 했는데 이 하락의 절반 이상을 반등을 줬습니다. 코스피는 거의 대부분을 지금 상승하고 마감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추가 상승을 더 하냐 못하냐는 결국은 시장에서 조만간 발표될 밸류업, 정부의 저 PBR 기업 밸류업 관점에서 외국인들이 이를 얼마나 호응해 주는지에 따라서 코스피가 추가 급등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보여지고, 추가적으로 삼성전자의 신고가 여부가 중요하겠죠. 오늘 SK하이닉스가 의미 있는 15만원까지 안착을 했습니다. 이제 500원만 더 올라가게 되면 SK하이닉스도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흐름에 다가섰기 때문에 삼성전자에게도 그러한 기대감이 계속 나오겠죠. 최근 시장을 보면 IT 반도체 업종단 안에서 HBM 특히 섹터에서는 거의 SK하이닉스 벤더 위주로의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요. 이 이후에 삼성전자의 강세 속에 삼성전자의 밸류체인도 함께 움직임을 보일지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최근 단기적으로 코스닥도 오늘까지 해서 굉장히 큰 상승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단기적으로 850포인트를 가게 되면 일정 부분 눌림은 있을 걸로 예상을 하나, 최근 시장의 이 반등의 강도가 세기 때문에 그 조정이 그렇게 깊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 조정을 이용해서 종목군들 내려왔을 때는 뭐 제약바이오도 일부 괜찮고 뭐 반도체도 괜찮고 2차전지도 괜찮기 때문에 종목군들 계속 서치하면서 괜찮은 종목군들 일단은 조금씩 계속 주워 담는 전략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총선이 4월달이기 때문에 최근 정부가 하는 행태를 봤을 때 증시를 적극적으로 부양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것은, 증시가 떨어졌을 때 증시를 올리고자 하는 뭔가에 대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을 우리가 잊지 않고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시장 보면은 뭐 양시장 다 뭐 뚜렷하게 상승이 강하게 나와주었고요. 코스닥, 코스피 양시장 다 상승 종목수가 월등히 많은 상태에서 코스닥이 훨씬 좋았죠. 그간 코스닥 150업종만 좋았다라고 하면 오늘 코스닥 전체적으로 나쁜 흐름이 아니었고, 수급도 외국인 쪽에서 2,500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수급도 이어진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장중 보면은 하루 종일 프로그램 매수가 원웨이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수가 이렇게 빠지기가 좀 어려운 그런 장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종목군들 뭐 상승하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다가 뭐 일부는 그 펠미스 쪽이죠. 펠미스 막 급등한 데 따른 차익 매물이 일부 나오긴 했는데 그마저도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종목군들이 굉장히 셌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이어서 설 연휴 기간 국내 증시는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국내 증시에 기대감을 준 상태에서 마감이 되었고, 그에 부응한 시장은 금일 굉장히 좋은 흐름에서 이어갔습니다. 연휴 기간 다름 아니라 뭐 전 세계를 좀 놀라게 했던 거는 ARM의 90% 가까운 폭등과 샘 울트만의 말도 안 되는 9천조 펀딩이라는 키워드인데, 이 9천조라는 키워드가 의미하는 게 굉장히 크겠죠. 이만큼 AI 산업이 확장될 거에 대한 뭔가의 확신을 가지고 이 친구가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시장은 믿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부응하듯이 미국의 반도체 종목군들이 폭등을 했고 국내 증시도 똑같이 움직였다라고 보여집니다. SK하이닉스는 사상 최고가 15만 500원을 이제 단 500원 남겨놓은 상태로 초대형주의 신고가가 임박한 상태로 마감되었습니다. ARM의 단기 폭발적 상승에 따라 국내 패밀리스 기업들의 폭등은 일정 부분 합리적인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사실 PER을 봤을 때 뭐 ARM 얘도 한 150배 정도까지 올라갔던 것 같은데요. 뭐 국내 말도 못하죠. 뭐 자람 300, 가온칩스 100, 뭐 오픈했지 뭐 150.
여기도 엄청납니다. 200, 300, 150 이런 상태에서 지금 시장의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 굉장히 또 폭등한 상태라 추격 매수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구간에서는 트레이딩 정도 혹은 추후에 밀렸을 때 다시 종목군들을 보는 전략으로 봐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온칩스 오늘 추가 수주가 좀 나오면서 ASIC라고 하죠. 이 ASIC라고 하는 이 개별 반도체 칩에 대한 수주가 지난번에도 나오고 이번에도 연속적으로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수주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오늘 굉장히 강세인데 CXL, 그 다음에 뭐 칩렛, 그 다음에 MPU까지 종합 반도체 설계 회사로서는 오픈 엣지가 가장 뛰어나고, 자람 테크놀로지 이 친구는 RSIC-V 라는 저전력 반도체 기반에서 타 업체 대비 완전히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는 회사고,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시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고 시장을 봐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시가에서 좀 보긴 했었는데요. 내일장 이런 종목들 계속 체크를 하고 보면 괜찮을 것 같고, 반도체 섹터의 흐름은 수출로 보면 여전히 증가세가 확연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재는 시간의 문제로 보이나 폭발력이 조금 적어 답답한 모습은 있는데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저전력, 펠리스, 그리고 HBM, CXL, PIM, 칩렛 등 아주 복합적으로 순환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쪽은 대장주 위주로 체크를 해놓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날 뭐 PMI가 가기도 하고 뭐 온 디바이스 AI가 가기도 하고 CXL이 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다 펴놓고 봐야 돼요. 다. 아니면 다 갖고 있어 버리던지, 아니면 내가 하나 포커싱 할 종목을 하나 정도 택해서 계속 쳐다보고 있다든지. 그래서 이런 쪽은 대장주 알고 가자. 어보브, 네오셈도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HBM 관련해서 한미가 지난주 목요일날 상한가에 들어갔고, 오늘은 HPSP가 폭등을 했고요. STI가 삼성전자의 700억 수주를 바탕으로 오늘 장중 거의 20%까지 올라가고, PSOK 홀딩스도 신고가를 찍었죠. 아직까지 신고가가 나오지 않은 종목이 DIT인데 내일 돌파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내일 시가에 갭이 떴을 때는 일단 좀 지켜보다가 눌릴 때 지지가 확인되면 본다든지, 혹은 지지 이후 시가를 돌파하는 강한 거래량이 동반된다면 한 차례 시세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신 주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가야 될 자리에서 가지 못하면 항상 빠지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참고를 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시장을 보면 저 PBR 관련해서 여전히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아주 강하게 이어지고 있지만 상승 탄력은 확연히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금일도 이리저리 실적 발표와 자사주 발표는 쏟아지고 있는데 내일 경제 비상 대책 회의를 앞두고 발표 임박에 대한 부분도 시장에 나온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신규는 조심하고 정 보고 싶다면 여전히 저는 현대차와 기아차 정도만 볼 뿐 나머지는 큰 의미를 두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당연히 이렇게 봐야 돼요. 사상 최고가를 돌파한 종목 안에서 눌림을 보더라도 눌림을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리고 각 파트별 업종 대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뭐 금융에서는 하나와 뭐 KB금융이 있다 치고, 자동차에서는 현기차가 있는 것이고, 뭐 보험에서는 또 누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각 파트별 대장만 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대차가 여전히 강한 흐름 속에서 하이브리드 관련해서 계속 이슈가 발생을 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 뭐 부품주로 코리아 FT가 있고, 세방전지가 있죠. 이런 두 종목군들 체크는 해놓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로봇 종목군들 굉장히 뜨거운데요. 특히 에브리봇이 저는 특별하게 이제 개연성을 잘 찾지를 못했는데 매우 강력합니다. 오늘 투자 경고가 좀 들어가서 일단 장 막판에 좀 밀렸는데요. 막판에 투매가 나왔으면 아마 봤을 것 같고, 이 종목은 낙주 관점에서 볼 생각입니다. 이따 차트 보면서 한번 같이 봐보면 좋겠다 싶고요. 뭐 이렌시스 일단은 대장이 정지에 들어가 있는데 로봇 섹터가 심상치 않다
심상치 않다. 특히 이제 삼성의 키워드로 움직이는 애들이 다른 애들보다 좀 강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에브리봇, 이덴시스, RS 오토메이션, 레인보우 로보틱스 전부 다 삼성 키워드가 들어가는 네 종목이 매우 강하다라는 거 시장 특징입니다. 이런 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나머지 종목군들이 조금 힘이 없다라는 느낌이 좀 들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삼성 관련된 로봇 위주로 좀 체크를 해놓고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지금의 순환은 이런 식으로 사이클을 봐보시죠. 코스닥이 처음에 바닥을 잡을 때는 에코프로의 실적 쇼크에 대한 우려감에 지속적으로 빠지다가 에코프로가 그룹주가 바닥을 먼저 잡고 나서 연 이틀 목 금은 반도체와 제약바이오가 지수를 끌었습니다. 오늘 장 후반에 지수의 상승은 반도체가 아닌 제약바이오가 끄집어 올렸는데요. 이런 부분도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섹터는 단 3개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뭐 그러니까 반도체의 시총상이, 그다음 제약바이오의 시총상이지만은 모멘텀이 있는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레고캠이라든지 뭐 셀트리온은 좀 무겁고 삼바도 좀 무거우니까 뭐 이 정도 선에서 플랫폼 위주의 종목군들, 그 외적인 부분에서 이제 뭐 당뇨라든지 이런 쪽도 계속 체크를 해놓고 보시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비만 당뇨 관련해서 글로벌 ETF가 상장을 하는데요. 국내 종목이 상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 파급력에 대한 기대감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뭐 펩트론하고 아이센스도 동반해서 강세를 좀 보였고요. 뭐 중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큐리옥스 바이오, 그리고 파로스 아이 바이오, 그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면 뭐 신테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 정도 선에서 종목군들 좀 돌려보시고 비전 프로 이슈는 저는 지속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비전 프로 관련해서 뭐 20만 대 팔린 거는 팔린 거고, 이제 지속 가능함이라는 것은 이제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 순차적으로 런칭이 진행이 되겠죠. 그런 국가에서도 뭐 물량을 한 번에 대량으로 풀지 않기 때문에 오플런도 발생할 것이고, 그쪽에서도 기대감이 생길 것이고, 이런 부분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 그 밖에 미국의 메타, 일본의 소니, 중국 기업들까지 전부 다 이 XR, VR 디바이스를 만들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쪽은 체크를 해보고 올해 내내 꺾이지 않을 부분이다 생각이 들고요. 2차 전지 종목군들은 저는 엔캠을 계속 보유하다가 오늘 일부 또 가지고 있던 물량에서 3분의 1을 좀 매도를 좀 했는데요. 기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구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종목을 살 수 있겠습니까? 신규는 저는 절대 불가능한 위치라고 생각이 들고, 기대감으로 너무 빨리 올라온 부분이 약간 이제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비싸게 산 종목도 뭐 수익률이 330% 찍혀버리고, 싸게 산 거는 뭐 400% 찍히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급등한 건 사실이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신규는 절대 조심하셨으면 하는 구간까지 이미 올라왔네요. 지금 시가총액이 4조 5천억이고 전환사채가 7만 5천원대, 무려 2,300억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7만 3천원대 2,300억이니까 그게 이제 200%가 넘었죠. 250% 되면은 2,300억이 아니라 그거는 지금 7천억, 8천억이 됩니다. 그럼 엔캠의 시가총액은 4조 5천억이 아니라 지금 5조 3천억, 부채 포함해서 5조 3천억이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어떻게 될지, 만약에 가더라도 제가 볼 때는 한번 조정 거치고 5월달 MSCI 편입을 위한 또 뒷작업이 진행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MSCI의 에코프로 머티가 깜짝 편입이 되면서 22%까지 상승을 좀 보였는데, 이런 부분들 수급이 또 연속이 되는지 정도 봐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내일은 뭐 당연히 이제 오늘 강했던 종목군들 보면서 시장 볼 생각이고요. 코스닥 레버리지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조정 시 매수 관점에서 충분히 봐볼 수가 있겠죠.
차트가 왜 사라졌지? 잠시만요. 조정 시 매수 관점에서 충분히 볼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해본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종목군도 하나하나 같이 보면서 좀 넘어가죠. 자, 일단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역사적 신고가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뭐 내일 좀 밀리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신고가는 일단 터치하려는 흐름을 좀 볼 것 같고요. 뭐 항상 외봉으로 바로 돌파는 잘 안 하기 때문에 종목군들 신고가 어떻게 나오는지 정도 보면서 봐야 될 것 같고, SK하이닉스 현 구간에서 이제 뭐 추격 절대는 안 되죠. 그냥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SK하이닉스의 신고가가 나오게 되면 반도체가 미국 시장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도 같이 하면서 좀 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고, 삼성전자가 이제 그 뒤를 좀 이어가는 모습이죠. 삼성전자는 좀 무겁기 때문에 돌파하려면은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할 것 같고, 현대차 오늘 조금 일부 조정이 나왔습니다. 26만원 돌파를 하고 좀 윗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약간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기아는 반대로 최근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 정도 봐야 됩니다. 일단 이 두 종목이 제가 보기에는 그 명목상으로 저PBR 종목군들의 대장이기 때문에, 대장이 약간 흐름이 약해졌다라는 거는 전체 종목군들이 상승의 강도가 약해졌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이 종목군들이 상승의 강도가 약해지니까 상대적으로 코스닥 종목군들이 강했다라고 여러분들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내일 발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발표가 되게 되면 단기 세론이 일부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이미 그 조금 약한 애들은 하락폭이 굉장히 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미 하락폭이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질 때는 조심해야 되고, 떨어질 때는 대장주 위주로 종목을 보는 전략만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나머지는 볼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암 테크놀로지가 무려 뭐 어마무시하게 좀 급등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국내에서도 뭐 오픈엣지도 거의 저점 대비해서 50%가 단기에 나와버렸고, 가온칩스도 단기에 50% 가까운 상승이 좀 나왔죠. 거의 6만원대에서 이 정도 올랐으니까, 9만원 가까이 올랐으니까 50% 상승 나온 거나 마찬가지고, 자람 테크놀로지도 오늘 시가 위치가 나쁘지 않아서 얘는 시가 베팅을 좀 했었는데 고점을 경신을 하지 못한 부분이 조금 아쉬운 종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저는 이 팹리스 관련해서 종목군들은 계속 지켜는 봐볼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 항상 신고가를 찍고 나서 조정을 세게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 흐름을 좀 지켜보고 대응을 고민을 해볼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신규를 볼 때도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요. 내가 이 종목을 단기로 본다, 이 돌파한 구간이 거래가 실리면서 이탈을 하게 되면 나는 일단은 팔고 다시 본다, 뭐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3일선을 본다든지 5일선을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단기 이평 기준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자람 테크놀로지는 저는 참 개인적으로 오늘 참 이 종목을 높게 평가를 하면서 좀 봤었는데 좀 아쉬움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시가에 뭐 많이는 사지 못했어요. 많이는 사지 못해서 일단은 하다가 원래 시가가 이 정도에 있다가 갑작스럽게 동시호가에 올라가면서 4만원이 되기 때문에 4만원 넘어가면은 이 위에 저항을 돌파하는 시가 형성이기 때문에 시가 베팅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 시가에 좀 들어가서 뭐 4, 5% 정도 엄청 빠르게 올랐으니까 뭐 시작하면서 뭐 바로 VI로 바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먹을 구간이 그냥 뭐 고민하고 자시고 하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에 악성 매물 때 돌파하고 밀렸는데요. 나중에 이제 좀 밀렸을 때 밑에서 한번 지켜보고
지켜보고 매수를 할지 안 할지 고민을 해볼 것 같은데요. 일단 5일선 기준으로 저는 종목을 봐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만약에 밀리게 되면 5일선 뭐 3일선 기준에서 종목을 좀 봐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그 밖에 이제 한미반도체부터 종목을 보면 상한가 간 이후에 시가 갭도 제법 떴어요. 이 무거운 종목이 4.7% 뜨고 장중에 마이너스권 내려갔다가 힘 모아서 오장 좀 올라왔는데요. 단기적으로 이 종목은 그냥 뭐 매매는 못할 것 같고 계속 좀 지켜보면서, 한미반도체 이후에 HPSP가 오늘 장 초반에 빠르게 거래가 실리면서 돌파를 하고 얘도 시가총액 5조를 넘겨놨는데, 이런 관점에서 이제 후발 종목군들 PSK 홀딩스도 오늘 신고가를 만들었죠. 이렇듯 DIT 내일 후발로 이런 구간을 돌파하는지 좀 체크를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돌파를 하는지 이런 구간에서,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되면 예를 들면 3일선 기준에서 3일선이 올라오죠. 3일선이 거의 시가 살짝 위인 것 같은데 23,200원 23,200원이기 때문에 오늘 시간 외에서 첫 타임 둘째 타임 그 정도 가격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한 1% 정도 흐름이라면 1% 내외 정도 흐름에서 보면서 좀 저는 눌림목 공략을 내일 해보지 않을까, 일단 해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좀 보고 있고요. HBM에서 돌파가 나올 수 있는 몇 안 되는 종목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HBM 관련해서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지난번에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체크를 해둘 필요가 있고, GST도 신고가를 얼마 남기지 않고 나서 오늘 돌파 이후에 매물 소화라면 밀렸다가 다시 돌파하는 흐름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GST까지 좀 보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오랜만에 동진 세미캠이 소재 쪽에서 힘을 좀 내고는 있는데, 소재 종목이 그렇게 썩 강한 흐름이 좀 안 나와서 좀 답답한 건 있는데요. 얘네들도 한 번씩 있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확 하고 올라오는 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실적 베이스가 전혀 나쁘지 않은 종목군들이라 하방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다 일단은 생각이 들고요. 이런 쪽은. 그래서 반도체는 트렌디한 종목과 빨리빨리 가는 종목과 그렇지 않은 소재 쪽으로 나눠서 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아침에 셀트리온에서 프로그램 수급이 제법 들어왔었어요. 프로그램 수급이 셀트리온,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바닥을 좀 잡아주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뭐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수급이 뭐 어느 정도 들어오다가 각각 5일선 돌파하니까 오후장에 폭발적으로 좀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얘도 그렇고 알테오젠도 이런 시점에서 폭발적으로 좀 올라갔는데요. 거의 이제 1시 무렵부터 점심 먹고 오니까 폭발적인 상승을 좀 보여주는데, 뭐 바로 올라가면은 뭐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중에 이제 가장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보면 될 것 같네요. 알테오젠도 이런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올라왔다가 조정 시에는 8만원, 그리고 레고캠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의미 있는 구간이 5만원이잖아요. 올라갔다가 눌렸을 때 5만원 근처 혹은 5만원 근처에서 본다든지 종목을 이렇게 라인을 그려놓고 눌렸을 때 보면 괜찮겠다 싶습니다. 펩트론도 오늘 제법 수급이 들어왔는데요. 종가 매수 종목으로도 참 나쁘지 않았던 종목인데, 장 막판에 여기서 조정을 좀 기다리면서 매수를 좀 걸어놨는데 체결을 좀 못 시켰던 것 같아요. 체결을 좀 못 시켜서 종배로는 이어지는 못했고, 내일 이제 글로벌 ETF 바이오 ETF 상장이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이런 강력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인 것 같고,
아이센스도 최근에 실적 우려 이슈로 인해서 좀 빠졌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연봉상 강하게 돌파한 구간의 첫 자리이기 때문에 해볼 만한 한 구간이다. 해볼 만한 한 구간이다. 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길적 반등 상바닥 구간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올라오게 되면 25,000원 라인 언저리까지 가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뉴프렉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21선을 하나의 생명선으로 놓고 봐야죠. 하이비전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오늘 좀 셌는데요. 하이비전 시스템이 더 애플 비전 프로 관련해서는 더 강한 것 같다 좀 느껴지고, 지금 신고가 영역이잖아요. 오늘 신고가 영역에서 항상 종목군들 매물 소화를 오늘 했다면, 중요한 거는 내일 빠지더라도 의미 있는 자리를 지켜주고 올라간다면 신고가에서는 뚫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로봇 관련해서 최근에 에브리봇 정말 어마무시한 상승 나왔습니다. 이것도 400% 나왔는데요. 일단 낙주로 저는 봐볼 생각이고,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한데 일단 투경 이슈에 의해서 많이 밀리게 된다면 낙주 관점에서 뭐 첫 5일선이라든지 혹은 뭐 제가 보는 구간에서 매매를 좀 진행을 해 볼 것 같아요. 강하게 돌파를 만들어 놨던 뭐 이런 첫 자리라든지 이런 돌파를 만들어 놨던 오늘의 저점이라든지 이런 구간을 1차적으로 좀 보고 대응을 해 볼까 합니다. 굉장한 급등주고요. 삼익 THK도 거래량이 꽤 실리면서 올라왔는데 사상 최대 거래 대금이죠. 이 종목으로 보면 사상 최대 거래 대금이기 때문에 이런 자금은 단번에 못 빠져나갑니다. 급락이 좀 심하게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돌파 구간까지 내려온다면 볼 수도 있고, 이런 윗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돌파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써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렌시스가 대신해서 이제 또 올라올 수도 있겠죠. 일단 시간 외 마지막 타임에 이제 끌어올린 거는 별 의미가 없고요. 마지막 타임에 올린 거는 아마 시가 뜨면은 사람들 팔려고 할 거고, 여기를 시가 맞고 돌파하면서 이 고점을 뚫어버리게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이 고점이 뚫리게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만 좀 생각을 하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RS 오토메이션이 이제 차트를 계속 만들어가는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요. 이거는 의미 있는 구간이 돌파가 돼야 되겠죠. 일단 여 자리가 깔끔하게 돌파가 되면 그때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탑 머티리얼주도 사실 잠깐 매매를 했어요. 기사를 뭐 나와서 읽으면서 그냥 돌파 매매로 좀 들어갔다가 여기서 다 팔고 여기서 눌림으로 한번 받고 좀 팔았었는데, 전에 이제 상한가 갔던 이슈죠. LFP 양극재 개발, 오늘은 양극재 개발 시제품 납품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LFP 양극재 이 키워드는 이 종목이 대장이다 라는 거 체크를 해놓고 보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밖에 이제 뭐 4x4라든지 이런 애플 비전 프로 관련해서 일단 4x4가 완전히 대장이네요. 완전히 대장이고, 얘도 최근 낙폭 대비해서 거의 45%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대장인데, 애플 비전 프로의 소프트웨어는 원대장이 4x4 이렇게 눌려주는지 봐야 되고, 스코어넥이 조금 아쉬운 모습이다. 개인적으로는 스코어넥이 좀 아쉬운 모습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얘도 메타 이슈가 나오게 되면 언제든지 이런 구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으로 종목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트별로 종목군들을 구분해 놓고 시장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는 결국 시장에 돈이 얼마나 쏠리는지, 그 시점에 어떤 종목을 보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계속 체크를 하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이 이스트 소프트도 지금 계속 바닥을 좀 잡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관련해서 이슈가 좀 나오는데 프로그램 매도가 굉장히 좀 세서 저 좀 들어갔다가 프로그램 매도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좀 안 봤는데 바닥을 잡는지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날씨가 오늘 보니까 굉장히 포근해진 것 같아요. 좀 있으면은 봄이 올 것 같은데, 우리네 증권 시장, 주식 시장에서도 그런 빨간 시장, 뜨거운 시장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